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형충의 합반 14강 충미충 진행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진술충에 이어서 이 충미충은 화계지, 묘지의 충입니다. 명리계의 매우 미묘한 현상인 계고, 인묘, 충출 이런 뭐 표현법은 다르지만 뭐 다 같은 말이죠. 계고, 인묘, 충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진술충 또는 충미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계고, 입고 같은 현상은 명리업계에서 보편적으로 모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명리 선생님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좀 참고를 하십시오. 어떤 명리 선생님들은 그렇단 거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계고, 입고, 뭐 충출 이거를 되게 비중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명리에 연륜이 많으시고 좀 깊이 있게 파고 드시는 분이실수록 이 계고, 입교, 충출, 계고, 입묘, 충출에 대해서 되게 말을 신중하게 아끼시는 편이고 대체로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된 분들일수록 사주에 충출이 나면 네 자식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함부로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고, 입묘, 충출은 설사 계고, 입묘, 충출이 있더라도 그 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가령 이거는 마치 내 차에 에어백이 달려있다. 여러분들 요즘 차에 웬만하면 다 에어백 달려있죠. 평생 에어백에 얻어맞아 보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에어백에. 선생님 에어백에 얻어맞으셨어요? 네. 몇 개, 한 20개 맞았어요. 여러 번 맞으셨어요? 아니, 한 번. 그 차에 에어백이 여러 개 달려 있었나 보죠. 뭐 측면 에어백, 전면 에어백. 이거 다행입니다. 그 에어백이 안 터졌으면 내 뼈가 부러졌을 텐데. 에어백이 터졌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내 사주에 진술충미가 있다 하는 건 내 사주에 에어백이 달려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에어백이 터질 만한 강렬한 상황이 벌어지면 터지는 거지만 그 터질 만한 환경이 아니면 웬만해서 잘 안 터지는 거고 사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에어백 안 터지는 게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전투기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비상탈출 스위치가 있잖아요. 비상탈출. 비상탈출 스위치가 있다고 해서 평생 그거 눌러보는 조종사가 몇 명이나 될까? 뭐 한 10,000명에 1명 될까 말까 할 거예요. 비상탈출한다는 건 비행기 추락한다는 소리고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소리인 거니까 저는 꼭 그런 느낌으로 봐요. 그래서 사주에 어떤 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 작용이 다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죠. 뭐 그 자동차를 처음 타본 사람이 자동차 사용법을 잘 모르면은 근데 이 사람이 호기심이 왕성하고 뭘 잘 모르는 사람이면은 그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거기 있는 버튼을 막 다 눌러본단 말입니다. 다 눌러봐. 근데 그 중에는 누르면 안 되는 버튼들도 일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지금 나라 정세가 복잡해진 사건을 두고도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5살짜리 꼬마가 아빠 차에 앉아가지고 뭐 눌러볼 수 있을 만한 건 다 눌러보고 이거는 저의 자위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눌렀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지? 계엄 선포? 그래 한번 해봐. 대통령이 할 수 있다며. 근데 이게 때와 장소를 가려서 비상 상황에서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아무튼 그 사주에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 기능이 다 발현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발현될 수도 있고 안 발현될 수도 있어요. 이 사주의 진술충미의 계고, 인묘, 충출이 꼭 에어백 같은 느낌이라서 이게 웬만하게 인생에서 큰 사건이 아니면은 그냥 진술충미의 충은요, 그냥 그놈인 것처럼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묘충 있다고 해서 맨날 묘충이 충충충충 하는 게 아니고 인사형 뭐 인신충 있다고 해서 그게 충충충 발현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발현될 만한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막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 분들이 만약에 이혼을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이혼하는 이유가 많을 거 아니에요. 뭐 폭력, 뭐 언어 폭력이나 뭐 바람 피우는 문제, 뭐 금전 재물적 문제 여러 개가 있겠지만 보통은 이런 게 2개, 3개가 합쳐졌을 때 보통은 못 참겠다고 뻥 터지는 경우가 있고 설사 2개, 3개가 합쳐졌어도 어떻게 그냥 지지고 볶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지 뭐 1개나 2개 작동했다고 팡 하고 깨지지는 않는 것처럼 사주의 어떤 발현적 조건이 보통은 어떤 조건이 갖춰졌더라도 그 외에 2, 3개, 서너 개의 사건이 더 갖춰졌을 때 보통은 해당 사건이 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명리를 좀 오래 하신 좀 신중하신 분들은
계고, 임묘, 충출에 대해서 되게 말을 아끼고 강의 시간에도 누가 물어보면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매우 심오한 거라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 이런 보통 신중한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저는 좀 그런 측면으로 볼게요. 마치 공자한테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공자님께서 야, 그건 너 죽어서 생각하고 일단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예절이나 잘 지켜. 저는 꼭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진술충미는 조금 희귀한, 충출이나 형출은 좀 희귀한 현상이다 같은 형태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충해합 14강 충미충을 보겠습니다. 자, 진술충이 양간의 토의 충이라고 하면 충미충은 음간의 토의 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양간의 전쟁을 뭐 남자들의 전쟁이라고 뭐 음간의 전쟁을 뭐 부인들의 전쟁, 뭐 궁중암투, 만약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옛날에는 그 싸우자 그러면 결투하자, 칼싸움하자 그랬는데 요즘엔 싸우자 그러면 뭐 뒤에서 소송 걸고 막 인터넷에 막 악플 달고 막 이런 형태들은 약간 음적인 요소들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양간의 충이 약간 허풍적 요소나 보여주기나 명분식 요소가 있다면 음간의 요소는 정말 칼로 찌를 거야. 같은 요소들이 좀 일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 진술충미에서 했던 얘기들은 제가 그냥 다 떼내고 충미충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자, 진술충미 묘지의 충은 충의 외면적 방향성과 속심리가 달라서 복합적 충의 양상을 가진다. 이거는 진술충 할 때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축토는 외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자, 진술충미는요, 세 거풀을 가지고 있어요. 껍데기가 3개예요. 껍데기가 3개. 왕지는 껍데기랑 속이 같아요. 껍질을 벗겨도, 그죠? 겉하고 속이 다른 걸 수박이라 그러죠. 정치권에서 당은 이 당인데 그 말은 저 말하는 사람 보고 수박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으면 보통 왕지. 그다음 근데 이제 화개지는 겉과 속이 3중으로 달라. 3중으로. 그래서 토는 겉은 토예요. 진술충미를 말하는 겁니다. 지지의 진술충미, 청간 말고. 진술충미는 껍데기는 토로 보이는데 한꺼풀을 덮이면 진토는 목으로 보이고 미토는 화로 보이고 술토는 금으로 보이고 축토는 수로 보이는 거예요. 자, 한꺼풀 덮으면 거기서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은 해당 진술충미가 깊숙한 곳에 숨기고 있는, 그러면서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 마치 지하수나 땅 속에 있는 물은 지하수고 백두산이 품고 있는 건 용암이죠. 맞지? 술토는 백두산에 비유할 수 있죠. 백두산, 하얀 머리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얀 눈 덮인 산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처연한 가을산, 차가운 겨울산 같은 느낌인데 그 속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뜨거운 용암이 지금 또 화라산처럼 타고 있어서 한 100여 년에 한 번씩 대폭발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저기 뭡니까? 그 발해를 세운 그 발해가 멸망한 이유가 혹시 백두산 폭발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백두산이 폭발을 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쓰였을 때 북방민족이 쳐들어와서 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래서 한순간에 갑자기 그 발해의 역사가 사라진 거 아니냐? 아무튼 백두산 같은 역할이죠. 깊숙한 곳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다. 또는 겉으로는 큰 물이 많은 곳인데 아니 겉으로는 되게 뜨거운 사막의 열사인데 그 안에는 뭔가 차가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 이런 것들이 진토나 술토, 이런 차이들. 그래서 색꺼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겉껍질끼리 충돌이 날 수도 있고 중간 껍질끼리 충돌이 날 수도 있고 속 껍질끼리 충돌이 날 수도 있어서 복합 다중한 형충. 하지만 본기는 같은 기토끼리, 본기는 같은 무토끼리이기 때문에 마치 왕을 사이에 두고 두 진영의 신하가 싸우고 있는데 제3자가 보기에는 다 같은 정치인, 뭐 이런 것 같은 뭐 그런 형태로, 그래서 약간 왕지의 충보다 진술충미의 충은 좀 온건한 느낌으로 표면적으로는 보여지지만 내부는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차 운전한 사람들끼리 붙어서 야,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싸운 거는 생지의 충이에요. 좀 있으니까 이제 거기 있는 후원자, 이제 젊은 청년이 몰았는데 각자 아버지, 차주인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야, 너 어느 집안이야? 뭐 우리 집안이 누군 줄 알아? 그러면 이제 왕지의 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진영의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대책 어떻게 할래? 너 얼마만 보상해 줄래? 이거 물어주는 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논의하는 게 묘고지의 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일어나지만 심각하지는 않은 게 생지의 충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잘 안 일어나지만 한 번 일어나면 생사결단 벌어지는 게 전면전, 즉 왕지의 충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EU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저기 미사일을 조심히 쏘잖아요. 다른 그 유럽 나라에 날아가면 전면전 벌어지니까. 그게 나는 이거 그냥 생지의 충. 원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갈 때 4일이면 전쟁 끝난다. 나는 이거 생지의 충으로 끝낼 거야 했는데 지금 이게 생지의 충이 아니라 거의 왕지의 충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갑자기 트럼프가 나타나서 내가 당선되면 일주일 내로 전쟁 끝낼 거야 하니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야 빨리 며칠 안 남았다. 빨리 전쟁 끝내자. 뭐 이런 것 같은 요소들이 있죠. 자, 화개지는 서로 비슷비슷한 것들의 충이지만 그 안에 노선은 다른 거야. 비슷비슷하다는 게 뭐냐 하면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 정세로 보자면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돼. 우리나라가 다시 잘 살게 해야 돼. 나는 애국자야. 나는 애국시민이야. 라는 주장은 똑같은데 방법이 달라. 방법이 다른 거야. 이쪽을 밀어줘야 돼. 아니야. 저쪽을 밀어줘야 돼.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왕이 숨었는데 거기 신하들끼리 둘이서 이제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한쪽은 우리 종묘 사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른 천태종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셔야 됩니다 하는 화친파하고 아닙니다. 종묘 사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결사항전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는 강경파가 둘 다 주장하고 있는 건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근데 방법은 달라. 뭐 제3자가 와서 물어보면 당신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요. 이쪽도 나라를 위해서요. 하지만 그래서 나라를 위하려면 어떻게 되냐? 얼른 항복을 해야 돼요. 안 돼. 끝까지 싸워야 돼. 그래서 이 진술충미는 불분명하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토가 많으면 성격이 좀 분명하지 않고 황희정승처럼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는 이런 말 했다가 저녁에는 또 저런 말 했다가 하는 형태들이 진술충이나 충미충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진술충을 좀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책에서는 앞뒤가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이틀 후면 드러날 거짓말을 매 천연덕스럽게 한다. 이게 이제 안 좋게 발현될 때 나타날 수도 있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그 낸시 레잉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 예술가가 그 이상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발찌를 찬 이상한 성범죄자를 만나가지고 한순간에 사람이 변해가지고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남자가 사기꾼. 그 연예인 부인을 이용하여 사업 자금을 마구 모으고 있는데 오늘 거짓말을 마구 했는데 이게 내일이면 바로 다 들통이 날 뻔한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오래 하고 있고 또 다음 날이 되면은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증거 있어요? 하면서 또 반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 혹시 토 아니야? 해가지고 봤더니 그 남자의 사주가 진술충이 들어있더라. 막 이런 형태들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진술충이 잘 풀리면 황희정승이고 이게 아주 안 좋게 풀려지면은 일리 붙었다 절로 붙었다 하는데 안 좋은 쪽으로도 일면 조변석계 뭐 이런 식으로도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러자라고는 하는데 아침에는 이 방법 썼다가 저녁에는 저 방법 썼다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로도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지의 진술충미가 있으면 그 무언가의 잠재력이 가득 숨어 있고 이 진술충이 벌어져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어떤 상황의 변화나 교체가 일어나더라도 그런 변화나 교체가 일어날 때 숨겨진 재능이나 나에게 숨겨진 어떤 드러나지 않았던 요소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게 긍정적인 요소로 드러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로 드러날 수 있죠. 남편의 사업이 망해가지고 내가 길바닥에 앉아서 얼른 무슨 자격증 공부를 받아가지고 간호조무사를 하게 됐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손대면 환자들이 다 치료가 되더라. 그래서 내가 요양병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내가 행복한 어떤 목적을 찾게 되더라. 이런 것들도 일종의 흉변길이나 길변흉 같은 일들이 이 진술충이나 충미충의 사주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술충이나 충미충이 사주 원국에 있다면 인생의 변화 변동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같은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이 클래식, 뭐 오페라, 뭐 그다음에 재즈, 국악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했는데 클래식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페라를 공부하고 국악을 공부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좀 하나만 좀 제대로 파지 왜 자꾸 이것저것 하냐 그랬는데 나중에는 세계 최초의 국악과 오페라를 접목시키는 전문가가 돼서 그런 어떤 퓨전 음악을 만들게 되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선 오랜 시절 이것도 공부해봐야 되고 저것도 공부해봐야 되는 일들이죠. 근데 요즘 현대 시대가 퓨전 융합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와 저거를 혼합시키고 저거와 요거를 하나로 혼합시키는 그런 시대가 요즘엔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계를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계와 상관이 없는 프로그램을 또 전산 프로그램을 공부를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융합시킬 수 있죠. 전산 프로그램을 공부해 볼 수 있는 거죠. 호신쌤도 좀 프로그램을 요즘 배워볼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AI 시대에 맞춰서 뭔가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하게 한다거나 뭐 사주를 봐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학자들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공부를 하는 명리가가 해당 프로그램을 좀 먼저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명리와 프로그램을 현대과학을 접목시켜서 융합시켜 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죠. 뭐 갑진년이 만났으니까 내가 쓰는 술토와 시대가 나한테 부여해 준 진토라는 애를 서로 이렇게 융합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죽이고 이것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술토라는 성분에 진토라는 성분도 한번 도입을 해보자,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원래 자본주의 국가이고 미국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6.25 전쟁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공여받아서 전부 미국식 무기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군사 무기 분야에서 충이 되는 현상이 생겼는데, 그게 1990년대에 러시아, 소련이 멸망을 하면서 이게 소련이 망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졌죠. 근데 이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그 이제 북방 외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구권 국가들과 좀 친하게 지내보자, 이제 그만 싸우고, 그래서 러시아, 신생 러시아에다가 돈을 좀 많이 빌려줬는데, 그만 러시아가 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잘못해가지고 경제 부도가 나가지고 나라가 돈을 갚을 수 없는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야, 돈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야, 우리 돈이 없거든, 야, 그럼 무기라도 내놔.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알겠다, 우리 남아도는 무기를 이제 어차피 냉전 시대도 해체됐겠다, 그래서 당시 러시아의 최신 무기들을 뭐 탱크, 비행기, 미사일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받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미국식 무기만 쓰던 우리나라에 그 러시아, 소련식 무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방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뭐 K9, 뭐 그다음에 무슨 뭐 K2 전차,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지대공 미사일, 그 이런 것들이 미국식 기술하고 러시아식 기술이 섞여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지금 공대공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을 만들어서 마치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의 패트리어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저 중동 지역에서 지금 주문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하고 후티하고 맨날 미사일 날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하고 후티 사이가 몇천 킬로 되거든요. 그 사이에 시리아, 이라크, 뭐 예멘, 뭐 여러 나라를 지나다녀. 근데 그 나라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게,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나라 영공으로 다른 나라 미사일이 지금 계속 날아다니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얘네들이 지금 화가 났어. 저것들이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막 미사일을 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허락받고 미사일 쏘는 거 봤어요? 그냥 막 쏴.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들이 지금 미국에 무기를 달라고 하니까 안 주고, 뭐 지금 소련은 자기 전쟁하느라 안 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빨리 미사일 만드는 데로 갖다 주세요. 근데 한국의 미사일은 미국 기술과 러시아 기술이 섞여 있는데, 두 문화의 장점을 선택해서, 그래서 원래 미국식 탱크는 탱크가 튼튼하고 잘 만들기를 하는데 자동 장정 장치가 없고, 러시아의 탱크는 좀 애가 좀 빈약하기는 해도 자동 장치가 있어가지고 대포를 빠르게 속살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식 장갑과 러시아의 자동 속살을 집어넣어가지고 한국 탱크는 튼튼한데 포도 자동으로 나가. 그래서 딱 3명만 있으면 탱크가 움직일 수 있어. 포수가 필요 없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융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융화. 서로 적대적일 수 있지만 그것들을 융화시키면 놀라운 시너지가 난다. 즉, 사주에 충미충이나 진술충이 있는 사람은 이런 문화와 이종 간의 저런 문화를 모두 함께 경험함으로써 그 두 개 문화의 장점들을 서로 융합시킬 수가 있겠구나. 살다 보면은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인데 환경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저 어디 터널 뚫겠다 그러면 가서 환경조사를 해서 맨날 저기 누구랑 싸우냐면 저 국토건설부 뭐 이런 데하고 맨날 싸웠어. 여기다 도로 뚫지 마. 여기 지금 도룡뇽이 산단 말이야. 하면 이제 환경부에서 하는 일이 주로 거죠. 여기다가 운하 만들지 마. 뭐 물 안 좋아진다고. 근데 그 사람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더니 이번에 도로교통부나 국토부 뭐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 그랬더니 지금 자기 친정하고 만난 거야. 자기 친정. 근데 이 사람은 그 환경부 출신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양쪽의 소통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너 환경부한테 저 환경검사 좀 잘 짜봐. 걔네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네가 좀 보고서를 써서 여기 도로공사 승인 좀 날 수 있게끔 해줘. 뭐 이런 형태들 볼 수 있죠. 가끔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있죠. 그 국세청에서 세금 걷는 일을 하시던 분이 한 나이 40이나 50 정도 되면은 국세청 조사관 출신으로 자기 세무회계사무소를 차리는데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절세를 해주게끔 고객한테. 왜 자기가 국세청 조사관이었기 때문에 국세청 조사관의 어떤 조사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아니까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으로 딱 서류를 만들어서 세금을 원래 10억 때려 맞을 뻔했는데
있는데 한 4억만 내시오. 이렇게 합법적으로 쓰게끔 하고 대신 나 수수료 1억 주시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한다. 이런 것들도 축토와 미토를 모두 알고 나니 둘의 중재가 가능하다. 진토와 술토를 모두 경험하고 나니 둘의 중재가 가능하다. 즉 사주에 진술충이나 충미충이 있으면 축토도 경험하고 진토도 경험하고 제3단계 그거의 융합화합. 이런 형태로 가져야 된다. 같은 느낌이에요. 자, 우선 이 축토는 겉모습은 해자축입니다. 수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축토를 슬러시라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축토는 수입니까? 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수토. 슬러시. 슬러시에 물을 많이 부어도 슬러시죠. 슬러시에 얼음을 많이 부어도 슬러시죠. 좀 물이 많은 슬러시냐, 얼음이 많은 슬러시냐, 많이 얼은 슬러시냐, 덜 얼은 슬러시냐. 뭐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껍데기는 수기운과 토기운이 같이 섞여 있는 형태인데 깊이 있게 파들어가니 이 안에 금이 저장돼서 일단 그 저장된 거를 개봉시키거나 꺼내서 활용하게 되면은 참고로 진술충미가 저장하고 있는 거는 용량 한계가 없음이에요. 용량 한계가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원래 저수지 팠는데 그 저수지 용량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 보통 계속 나온다고 계속. 온천수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안에 금이 튀어나옵니다. 금. 자, 미토는 여름토죠. 껍데기로 보자면 사오미 여름의 일원이니까 화 여름의 일원입니다. 여름의 일원이면서 신유술, 가을을 밀어주는 아이이기도 해요. 또 다른 측면에서 얘는 거시적으로는 해묘미의 일원입니다. 목의 기운을 또 깊숙한 곳에 품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충미충은 겉으로는 수화 상징이고 깊숙한 내면에서는 금목 상징의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시리아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처음엔 독재 정부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끼리 붙은 걸로 알았더니 속심리를 파고 났더니 시아파와 무슨 또 다른 파의 전투가 되고 또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이 밀어주고 여기는 러시아가 밀어주는 형태들이 나타나더라는 복잡 단란한 양상을 보일 수 있어서 어떤 왕지처럼 딱 이거 아니면 저거를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다. 같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실타래가 좀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과 같아요. 자, 지장간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장간도 보면은 본기가 같습니다. 대장은 같은데 지금 둘이 노선이 달라요. 축토는 개신기죠. 개수, 신금을 가지고 있는데 미토는 정을 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끼리 서로 다르고 서로 본기끼리 달라요. 참고로 이 진술충미는 여기, 중기, 본기를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냐면은 여기, 그러니까 내가 현재 소속돼 있는 곳은 나는 수를 주로 쓰고 있으면서 금을 저장하려고 한다. 금을 방출하려고가 아니라 금을 저장해서 모아 놓으려고 한다. 나는 돈을 모아서 저장하려고 한다. 나는 재능을 모아서 나는 사람을 모아서 저장하려고 하는데 바로 쓰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딱 필요한 순간, 절호의 순간, 그게 꼭 필요할 때는 확 방출을 한다. 마치 그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와 비슷한 거죠.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 뭐 보조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는 전기를 계속 먹고 있어, 걔가. 그래서 자곡자곡 전기가 쌓여지는데 어떤 특별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곳에서 전기가 대량으로 방출되는. 적금도 비슷하죠. 평상시에는 내 유용자금들을 좀 여윳돈을 갖다가 거기다 계속 넣어놓으면은 좀 만기가 다 찼거나 또는 보험처럼 어떤 사고가 났거나 뭔가 조건에 만족이 되면 그때는 목돈이 들어올 수 있다. 같은 형태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수는 표방하는 것끼리의 충돌이고 신금은 누르고 잠재하고 있는 것끼리의 충돌이에요. 누르고 잠재하고 있는 것끼리 충돌.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온다고 싸움이 났는데 근데 그 안에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더 깊숙한 측면에서는 부인은 남편이 나한테 돈 좀 생활비 좀 많이 줘서 내가 무슨 사업을 좀 팍 펼치고 싶은데 남편은 맨날 아끼고 저렇게라 쓰지 마라 아끼고 저렇게라 쓰지 마라 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남편을 팍 그냥 부셔가지고 남편을 내 뜻대로 움직이겠다 뭐 마치 그런 거와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둘의 마음은 그래도 우리 함께 살자 부부잖아 같은 게 본기가 같은 거예요. 본기가 같은 거. 그래서 그 좌우충 같은 왕지는 네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네가 죽는다 같은 형태가 아니라 야 우리가 언제 이혼하자 그랬어? 좀 번 돈 좀 쓰자고 그랬지? 그리고 휴가 때 좀 놀러 가자 그랬지? 뭐 약간 이런 거 같은 형태. 우리 아이를 이쪽으로 보내야 돼. 안 돼. 우리 아이는 저쪽으로 키워야 돼. 그렇다고 해서 본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 우리 그런 얘기 아니잖아.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주 내에 이런 진술충이나 충미충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노선과 저런 노선이 이렇게 수시로 서로
뜻은 같지만 우리는 애국 시민 하지만 그 방침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형충하는 모습을 유리하게 쓰는 직업에서 유리하고 불리하게 쓰는 직업에서 불리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 스포츠 심판을 한다고 해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중간에 나는 중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어야 되잖아. 그런데 양쪽 편에서 쌈이 붙으면 내가 가가지고 야 이거는 네가 양보해. 이거는 너가 양보하고. 또는 내가 부동산이야. 팔려는 사람하고 살려는 사람이 지금 입장이 다르죠. 그럼 중간에 서가지고 아유 이거 얼마로 해주시고 대신에 에어컨은 너 공짜로 줘. 이런 식으로 서로 중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뭐 과일 가게에서 물건을 판다거나 또는 어떤 직장 조직에서 무슨 협의, 협상 이런 거를 할 때 자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대신 너 물건 며칠까지 제공해 줘.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협의, 협상, 중재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의 오행을 뭐 중재자의 오행, 뭐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한테 많더라,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보죠. 이 그림은 내가 시간 아주 많이 써서 그렸는데. 이건 거예요. 그 수명이 다한 고려를 어떻게 마무리할고 했더니 이분이 정몽주고 옛날에 이게 대하 드라마 했었죠. 이분이 정도전이고 지금 멱살을 잡았죠 지금. 그랬더니 둘이 원래는 한 편이었어요. 둘이 한 편. 정몽주는 온건파 개혁자고 정도전은 강경파 개혁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정몽주하고 정도전이 함께 고려를 개혁하기 위해서 움직이지만 그 강경파가 우세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온건파인 정도전이 이제 걸리적거리니까 요 정도전의 친구 이방원이 도끼를 갖고 가가지고 오죽교인가 뭐 하는 다리에서 팍 때려 죽이는 그래서 뭐 유명한 시도 뭐 이 몸이 죽고 뭐 골백번 죽고 뭐 이런 시도 남기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충미충은 기존의 방식의 마무리를 이제 고려는 다 끝났고 수명이 다 했는데 미토는 오미신으로 자연스럽게 고쳐서 온건하게 가세. 축토는 아니 충미충으로 해서 축인으로 온건하게 가세. 뭐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가 오미신으로 되어 있는 오미로 되어 있던 사주에 축이라는 운이 들어오게 되면 미토는 야 그냥 우리 온건하게 신으로 넘기자 했더니 축은 야 신유술 거치지 말고 곧장 해자축으로 넘어가. 해자축 넘어가고 그것도 빨라 그냥 인묘진으로 바로 넘겨버리자. 6칸 그냥 확 앞당겨버리자 같은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원국에 축토가 있는데 미토가 와서 축토를 탕 치면은 축토가 깨지면서 그 안에 지장간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축토의 지장간은 뭐가 있죠? 개신이 튀어나와요. 근데 기토하고 기토는 서로 동급이니까 이거는 서로의 동질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신금은 그동안 축토가 보이기만 하면 이렇게 다 집어넣었던, 저장됐던, 억압했던 어떤 그런 측면인데 어떻게 보면 보호했던 그런 측면인데 미토는 야, 다 끄집어내. 요 신금도 끄집어내. 바스티우 감옥을 지금 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정치범들이 지금 튀어나온 겁니다. 특히 신금은 되게 깊이 저장된 거기 때문에 이게 끝도 없이 지하수 터진 거예요. 끝도 없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 신금이 이후에 미토가 이끌고 오는 신유술의 운에 신금이 걸록관대를 만나죠. 그래서 신유술 운에 이때 축토가 숨겨놓고 저장해놨던 것들이 팡 투출이 되면서 미토에 의한 사회적 변화에 의해 신유술운의 전성기를 맞게 된다. 자, 뭐 이런 측면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충미충을 탕 치게 되면은 미토도 좀 뭐가 깨져서 튀어나오겠죠. 얘가 튀어나왔어. 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얘 입장에서 이 운이 살기 좋은 운이에요? 안 살기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게 정화나 을목 같은 애들은 요 안에서 약화가 되기 마련이고, 다음에 요 축토에서 투출된 금수 기운은 이후에 미토가 일으킨 변화에 의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겠구나. 특히 이제 드라마틱한 거는 요 신금이 드라마틱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미충은 어떤 좀 드라마틱한 반전이 이제 서서히 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에어백하고 비슷해서 진술충, 충미충 벌어진다고 다 튀어나오는 거 아니고 그냥 삶이 안정적이다 그러면 뭐 그냥 사사로운 일 정도로 일어나서 그냥 스쳐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뭐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운동하던 사람이 잠시 명의 공부하는 젊은이들과 어울리던 사람이 늙은이들과 어울린다든가 늙은이들과 어울리던 사람이 좀 젊은이들과 어울려서 다른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샘플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설명을 좀 달아놨는데, 자, 여자분이십니다. 사회의 생각이 다른 겁재들이 나의 편재성으로 다른 겁재들을 을입니다. 네. 자,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겁재들이 있는데 천간으로 드러난 나의 동격 같은 겁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계급적 모습보다는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이 비겁적 모습이죠. 비겁적 관계는 수평적 관계를 말하는 거고, 관성적 관계는 계급적 관계를 보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좀 관성을 좀 따져서 남자들끼리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몇 년도생이십니까? 뭐 해병대 몇 기십니까? 이게 지금 서로 서열 나누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사주의 관성이 좀 강하다, 표변화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좀 더 많이 내세우는 거고, 예의, 격식, 형식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거고, 보통 이렇게 비겁들이 나란히 있으면은 설사 대통령하고 왁수를 해도 나도 사람, 너도 사람, 뭐 이런 형태로 보는, 관성을 중요시 보는 사람은 나는 쫄개, 너는 대장, 약간 뭐 이런 관점으로 보죠. 만약에 이쪽에 식상이 올라가 있으면은 내가 잘해, 너가 잘해,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본다면, 자, 비겁들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세상이 있는데, 근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내 앞에 만나는 비견겁재들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내 주변에는 축토족들도 있고 미토족들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같은 기토는 맞는데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 늘 표면에서는 함께 하하 웃고 행동을 하겠지만 내부적인 생각이 다소 중도적이면서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대로 이게 신유, 신묘면은 극렬하게 대립하는 형태라서 얘를 남겨놓으면 제가 회사를 나가버리고 제 편을 들어주면 얘가 회사를 나가버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서로 섞여가는 형태가, 서로 다른 노선이 섞여가는 거야. 이분이 지금 디자인 회사에 있는데 내가 다니는 디자인 회사에는 이런 노선을 추구하는 직원들과 또 저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노선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다른 측면에서는 충미충은 생각의 폭이 넓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사주에 충이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 깨져 죽는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황혼에서 새벽까지, 이거부터 저거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폭넓게 작동하는 넓은 세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주가 보통 하나의 계절로만 몰아붙여 있으면은 특정 계절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그 외의 계절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 같은 거고, 이쪽과 저쪽이 모두 혼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과 저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넓다. 그러면 사실 이 사주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인식의 폭이 넓다, 이런 종류의 생각과 저런 종류까지 폭넓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원래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요. 특히 정치적 입장에서는 끼리끼리 모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거 끝나고 나면 늘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내 친구 중에 걔 뽑은 애 아무도 없어. 근데 걔가 대통령이 됐다고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그럼 또 이쪽에서 야, 내 주변에는 걔 뽑은 애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지금 뭐 일찍 요즘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되게 혐오감을 조성하는 용어죠. 사실 그런 거 안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 내 주변엔 응찍 뭐 이런 거 없더라. 그러면 서로 부정선거다 그러는데 그게 끼리끼리 모여서 그런 거야. 근데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가족 내에서도 이분은 일찍, 엄마는 일찍, 남동생은 일찍, 뭐 여동생은 일찍,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경우 정치 얘기 함부로 하면 이게 쌈나겠죠, 이런 경우들은. 하지만 우리는 가족은 하나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과 저런 생각의 폭이 넓다, 뭐 정도로 봐야 되겠죠. 이거를 잘 쓰게 되면 인식의 폭이 넓어서 어쩔 땐 미토의 마음도 이해하고 어쩔 때는 축토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사주를 좀 편협하게 써서 축토는 좋고 미토는 나쁘다, 또는 미토는 좋고 축토는 나쁘다 라고 하는 어떤 피하 구별을 강하게 할 경우에는 한쪽 기운은 강화시키고 한쪽 기운은 배척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주에서 만들어진 건 다 필요한 거니까 이런 사주를 보면 생각의 폭을 넓혀라. 평생을 살면서 이런 공부도 해보는데 그 공부에 반대되는 다른 쪽의 공부들도 해보아라. 그런데 자, 사회궁이 충미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나는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냐 하면은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 인목의 편을 맡고 있는데, 내가 뭐예요? 인성사회에서 내가 재성 가지고 있으면 인성 조절자예요. 인성 조절자. 내가 극한다고. 내가 극해. 그러면 신미하고 신축이 서로 대립하면은 내가 조종자야, 조종자. 어쩔 때는 축토 편 들어주고 어떨 때는 미토 편을 들어주겠죠. 근데 축이는 암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실은 속내는 약간 누구 쪽에 기울어 있을까? 얘를 좋아하겠지. 왜? 얘는 축토는요, 수생목을 해주면서 목흑도까지도 제공해주는, 축 입장에서 인목은 다 내어주는 관계예요. 인목 입장에서 축은 대박이야. 여기 좀 추워서 그렇지.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수생목을 해주니까, 이게 뭡니까? 저기.
몰래 저기 공부하고 있는데 초콜릿 하나 탁 두고 가는 사람 약간 그런 느낌도 되죠. 근데 이게 임목이 축토를 극하는 관계니까 내 부하 직원이 퇴근할 때 사장님 오늘 저녁 안 드셨죠? 먹을 거 하나 탁 주고 가는 관계니까 내가 컨트롤하는 대상인데 나를 엄마처럼 챙겨주는 관계니 이거 얼마나 애틋하겠어. 이거 멋지지. 이 미토는 어떤 관계냐면요. 임목이 반한 관계. 임목이 반한 관계. 임목이 반한 관계. 왜냐하면은 임목이 미토를 보면 임묘가 되거든요. 임묘가 뭐에 빠져들다. 집어넣다. 미토는 임목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집어넣을 생각을 합니다. 저 녀석 내가 확 집어넣어서 사로잡아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큰 회사의 미모의 여성이 그 비서로 들어갔는데 저 사장을 내가 사로잡아야 되겠군. 아주 뭔가 미인계로 막 해가지고 이제 그 남자가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당신 몇 월 며칠 날 나 어떻게 했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지금 그럼 이 남자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걸려들었다.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너무 이제 판타지를 펼치지 말자고. 이 귀문인데 이게 호랑이가 양 잡으러 들어갔다가 저기 양한테 먹히다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임목 입장에서는 이 미토가 임무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죽을 자리, 들어갈 자리, 이제 창고에 들어갈 자리 같은 거죠. 임무 한계선. 왜냐하면 미토가 헬프 하면은 신금이 달려 들어오거든요. 미토 친구, 미토가 밀어준 게 신금이니까. 그러니까 미토는 임목이 미토를 가게 되면은 자신의 영향력의 가장 끝단에 있는 지역이 있어서 목극토를 하러 들어갔는데 오히려 미토에 임목이 들어가더라.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죠. 가끔 옛날 영화에 보면 이런 아주 판에 박은 스토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식민지의 영국이나 이런 유럽 국가에서 식민지의 부족의 통치자를 보내기 위해서 젊은 청년을 그 식민지 원주민들 사이에 관리자로 딱 보내. 가서 이렇게 막 통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식민지인들의 삶에 동화가 돼서 자기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식민지인들 거기서 원주민처럼 이렇게 살면 여기 자연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식민지 말을 본국의 말을 안 들으니까 본국에서 군대를 보내. 그랬더니 오히려 원주민들을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원주민들과 함께 본국에서 온 군인들과 막 싸워. 뭐 이런 거. 그 영화 미션이라는 내용에도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임목은 미토에 반하게 된다, 빠져든다. 그래서 임목이 미토를 잘 목극토를 못한다 정도로 되는데 이제 이걸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이게 만약에 남자 사주다. 이게 남자 사주다 그러면 요분은 조광지초고 요분은 저 화려하고 섹시하고 예쁘고 홀딱 반하게 해서 이 여자가 백 사주세요. 이렇게. 근데 백을 누구 돈으로 사죠? 이 여자가 나한테 한 푼 두 푼 챙겨준 돈으로 이 여자 백 사주는. 그렇잖아. 이거 보이지 않는 소 같은 조광지처고 요분이 밝고 화려한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밝고 화려한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미토가 임목을 내가 너를 조종해야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남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남자는 여자가 지배한다. 이게 그런 사주, 이게 미토가 임목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갑인일주가 미대운을 만나거나 저기 갑일간이 미대운을 만나면은 뭔가 이 재성을 다스리러 갔다가 그곳에 홀딱 빠져드는 형태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시간 지나면 술이 사람을 다스려 버리죠. 그래서 나 술 오늘은 딱 한 병만 먹을 거야 했는데 일단 한 병 들어가면 술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2병 먹어, 3병 먹어, 10병 먹어 뭐 이런 상황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 같은 거예요. 아무튼 이 사주는 지금 디자인 회사의 관리자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회사에는 이러려는 사람들과 저러려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여 이 재주를 같이 공동으로 발현하고 있으니 이거 팀워크 플레이죠. 비경겁제들이 서로 모여서 같이 식신을 생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은 금전재물을 관리하여 이들의 판단 분석에 결정을 내려주고 요 정관은 인호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사람 다스리는 사람인가? 사람 다스리는 사람. 근데 요 오화하고 미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내가 초창기 때는 요분하고 친할 거고 내가 어느 정도 권력과 자리와 지위와 직책이 생기면 요분들하고 이제 친해질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 사주는 축토와 미토의 탕평책을 써야 한다. 뭐 이제 이런 형태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축토와 미토의 장단점들을 모두 발현해야 한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축토는 돈 벌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얻는 데는 요 화려한 미토가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수익 사업은 축토와 함께, 폼나는 사업이나 조직을 만들 때는 미토와 함께 이런 요소로 볼 수 있죠. 직원으로 보자면 성실하게 나를 도와서 일해주지만 뭔가 특별히 눈에 띄는 히트작은 못 만드는 직원들이 요 축토고
가끔 외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모셔와서 명예와 지위는 높여주지만 그 사람 돈 주고 나면 남는 거 없는. 영화 감독이다 이사주가 그러면 이분들은 그 출연료 적게 줘도 되지만 성실하게 일하지만 그닥 튀지 않는 배우들이고 인간성도 좋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소주 한잔 하는 사람들이고 이분은 누구죠? 한 편에 1억씩 주고 모셔온 이렇게 배우 같은 느낌. 이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그러면 아니 나 출연 안 해. 그럼 아니 죄송합니다. 말 잘 들을게요. 출연해 주세요. 꼭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하고는 내 명예와 권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이사주는 둘 다 필요하죠. 둘 다. 그러니까 축토와 미토를 적당히 폭넓게 누구를 차별하지 말고 써야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주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요.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 하지 말고 이 사주는 신미라는 사람과 신축이라는 사람이 서로 충미충하는 폭넓은 사회에서 이거를 결정짓는 솔로몬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을 잘 다스리면은 명예와 지위를 얻어서 그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힘을 하나로 모아서 어떤 식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고 이제 목대운 만나면은 요 식신의 결과가 어떤 금전재물적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뭔가 인성 쓰는 거니까 뭐 기획, 생각, 뭐 연구, 뭐 이런 거 문화, 예술, 교육 이런 쪽으로 하기 좋겠죠. 이제 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사업 경영적 요소, 문화 사업, 교육 사업, 뭐 예술 사업 이런 형태로 가주면 좋겠죠. 임수가 축토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주 사실 얘가 중심이고 이게 격국용신으로는 요게 용신이죠. 격국용신. 이 사주의 주된 테마는 축토 정인에 기반한 식신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 미토는 누구냐면요. 축토 자극하는 사람들이에요. 축토 자극하는 사람. 그렇죠. 곰 같은 부인이 집에 있었는데 남자가 무슨 화려한 모델 같은 여자한테 눈을 팔리면 집에 있는 곰 같은 여자가 어떻게 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도 좀 이쁘게 꾸미고 나도 좀 공부도 좀 하고 나도 좀 좀 내 매력도 좀 발산하고 사실 이 사주는 얘가 주인공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얘를 통해서 돈도 벌고 요 기술 사실 얘네들의 기술을 지금 끄집어낸 거잖아. 얘 기술을 내가 이거 임수가 여기서 올라온 게 아니죠. 여기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얘한테서 올라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의 숨겨진 이 축토에 숨겨진 재능을 내가 끄집어서 표만화해서 야 너희들도 보태 너희들도 도와. 약간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식신생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식신생재가 되죠. 근데 이제 재성을 위로 안 올리고 밑에 깔았으니까 보통은 재성을 위에 올리면 저희가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같은 거고 재성을 밑에 깔면 저희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애들의 학습 지도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만드는 건데 뭐 돈 벌리면 고맙고 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식신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 그리고 인호합으로 해서 돈 벌고 조직을 만드는 형태. 지금은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 분이신데 이분이 나중에 40대나 50대에 자기 사무실을 낸다 그러면은 이게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이분들이 가끔씩 외부에서 동원하시는 이 축토들이 못하는 좀 화려하고 밝은 좀 것들은 미토의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차용을 하는 좀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식도 축토한테 남는 얘기.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건 뭐 자식은 이걸로 보면 되죠. 사실 자식이 어때요? 그러면 저는 자식 사주를 봐야 압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으니까 내가 아직 자식 사주 갖고 오세요. 저는 얘기를 하는데 대신 자식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자식을 상징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자식과의 관계에는 삼합으로 연계되어 있으니까 관계는 유정하겠군요. 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명예를 높여줄 자식이군요.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금생수 해주니까 내가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겠군요. 근데 이렇게 나 말고도 이런 사람들이 금생수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럼 이게 자식 나면은 이모들이 많아요. 이모들이. 그러니까 뭐죠? 나도 키우고 유치원 선생님도 키우고 동네 아줌마도 키우고 저 사람도 키우고 저 사람도 키우고 집단 지도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 자식은 우리 동네 모두의 자식 뭐 이런 형태로 우리 아이 돌봐주는 사람이 많고 여기저기 가서 우리 아들이나 딸이 뭐 하려고 그러면 사회에 서로 싸우고 있는 생각 다른 사람도 나한테는 막 퍼주려고 하더라. 뭐 이런 거죠. 뭐 큰 외삼촌과 작은 외삼촌이 막 대립 관계인데 큰 외삼촌도 나 대학 학비 대준다고 그러고 뭐 이분도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죠. 자식이 생기면 대략 그런 풍이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정확한 건 자식 사주를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사주가 발현되는 것은 첫째 사회적 환경으로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 번째 몸으로 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주가 요 가족 관계로 발현되고 그 다음 거기서도 충분히 발현 안 되면 내 어떤 몸으로 발현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이 사주가 전업주부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내가 사회에 일치 안 하고
그러면 이사주는 내가 살아가는 매일 보는 나의 가정 환경, 좀 좁은 환경이겠죠? 그러면은 내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생각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맨날 해결을 해주러 다니는 거니까 뭐 시어머니와 누구랑 사이가 안 좋고 누구랑 생각이 다르고 뭐 가족 회의에서 뭐 좀 하자 그러면 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요소들을 내가 이렇게 중재하면서 내가 대장놀이에서 야, 결정은 내가 한다. 예, 너네들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서 우리 이번에 뭐 하자. 아, 저는 바다로 갈래요. 안 돼요. 산으로 갈래요. 그러면 결정은 내가 한다. 속으로는 축토 도와주고 싶지만 가끔은 미토가 하자는 대로도 할 것이다. 뭐 이런 형태로 발현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사주가 가족도 한 명도 없고 사회생활도 전혀 하지 않는 독거노인이다. 혼자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러면 이사주는 그냥 내 몸으로만 발현될 수도 있겠죠. 그럼 내 몸으로만 발현되면은 내 안에 축토 생각하는 나와 미토 생각하는 나, 아침엔 이럴까 저녁엔 이럴까 내 안에 이러려고 하면 저러려는 생각들도 같이 올라오는 약간 이런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인성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저는 경금일주나 신금일주가 지지의 진술충이 여러 개가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인성들이 내 안에서 이러자 저러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작가 같은 거 하시오, 뭐 창작하는 활동들을 좀 하시오. 이거를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풀어주면 훌륭한 작가가 되는데 그냥 혼자서 예를 들어서 아이도 없고 남편은 직장 나가 있고 혼자서 집에서 전업주부로 했으면 이제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이러자 저러자 펼칠 수도 있음. 뭐 좀 저는 이런 식으로도 좀 얘기를 해요. 자, 인성의 형축이니까 생각의 폭이 넓겠구나. 뭐 이제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나이 먹었는데 혼자 사시면은 충미충이 몸으로 치면 별로 안 좋죠. 몸은 대장기관이나 내 안에 뭐 십이지장, 위궤양 뭐 이런 건데 이러면은 뭐 그런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보는 거니까. 자, 요거 얘기만 하나 더 할게요. 요거 대대구조 관계인데 대대관계. 요거 좀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 대대관계가 뭐냐 하면은요. 상호 대대 관계예요. 적대적 관계인데 의존하는 관계거든요. 적대적 의존 관계.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적대적 의존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위협하는 악당들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는 사실 대대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를 위협하는 악당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슈퍼히어로로서의 존재가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지구를 위협하지 않으면은 슈퍼맨은 동네에서 주유소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하고 있어야 돼. 슈퍼맨으로 나서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반공단체가 김정은을 몰아내자 하고 김정은을 막 반공 시위를 하고 있어. 자, 정말로 김정은이 만약에 죽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없어졌다. 김정은이 죽으면 북한이 없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들의 대적하는 적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도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좀 신기한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언론사와 관련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조중동 계열하고 JTBC, MBC 계열하고 서로 다른 노선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계열에서 정권을 잡으면은요, JTBC, MBC의 시청률이 쭉 떨어지고요, 조중동 시청률이 확 올라갑니다. 뭐 채널 A, 뭐 TV조선 이쪽. 그래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 뉴스 시청률 1위가 재밌게도 TV조선이었어요. TV조선.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정권 때는 JTBC와 MBC가 또 1등을 합니다. 그때 뭐 세월호 사건도 나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어떤 면이야? MBC나 JTBC 쪽에서의 논조에 맞는 정권인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오히려 걔네들은 이제 용도 폐기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그 뉴스를. 반대편 누르는 쪽의 뉴스를 보죠. 이제 그런 거죠. 이 신금이 어디에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한테 축토에 뿌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축토가 표방하고 있는 정화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죠. 얘 거야, 얘 거. 이 둘이 서로 대립하고 있죠. 노선 대립을 하고 있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 이게 만약에 반대로 신축과 정미였다면은 그러면 표면적인 이유와 지지의 이면이 같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되게 특이한 거예요. 신금의 뿌리는 축토에 있고 미토는 이제 정화의 뿌리가 되어주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서로 대립한다? 즉 나와 대립하는 요소와 상호 의존 관계와 상호 공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 수사국의 팀장인데 이 마약 수사국의 임마는 마약 카르텔을 때려잡아서 마약을 없애는 거야. 근데 마약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약 수사국은 해체가 돼요. 청소부들은 늘 그 쓰레기와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졌다? 그러면 그들은 직장을 잃어요. 서로 대대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의사들은 병과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병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의사들은 직업을 잃죠. 그래서 가끔 음모론 비슷한 게 만병통치약을 만들 수 있는데 제약회사들이 일부러 안 만드는 거다. 알약 하나면 병을 다 고칠 수 있는데 병 다 고치는 알약을 만들면 제약사가 망하니까 일부러 그 일시적으로만 치료 효과가 있고 다시 재발하는 약을 만드는 거다라고 뭐 음모론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보기엔 일부 뭐 맞는 말일도 일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 되게 유명한 솥을 만드는 장인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그 회사에서 만드는 솥단지가 평균 수명 30년이야. 그래가지고 단골이 없어. 단골이 없어. 그래서 망하게 생겼대. 망하게 생겼대. 그럼 거기서는 어떤 솥을 만들어야 돼? 3년 쓰면 망가지는 솥을 만들어야지 회사가 부자가 돼. 근데 평생 쓸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솥을 만들면 그 회사는 몇 년 있다 망하는 수가 생겨.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지만 적대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이런 형태들이 이런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은 아우 왜 직장 진짜 힘들어 죽겠어. 직장이 맨날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직장 없으면 큰일 나요. 남편을 만나면 남편이 날 너무 힘들게 괴롭혀. 나 남편하고 너무너무 안 맞아. 그러는데 남편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적당한 공존을 취해야 되는 형태다. 적당한 공존. 이 대대관계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상호 의존을 하지만 상호 충돌하는 아이러니한 관계. 일가는 정축에 근을 두고 있고 평가는 나에게 근을 두나 서로 충미충으로 생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로가 필요하지만 서로와 대립하고 있는 그런 구조. 네, 그래서 상대를 죽여버리면 자기의 존재 가치도 해체가 돼버리는 그런 형태들이 있어요. 어떤 마을 주민들을 마구 괴롭히던 마을의 유지가 결국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다 못해 마을 사람들이 다 죽거나 이민을 가버렸어. 그랬더니 내 백성이 아무도 없어진 거야. 결국 자기 가문도 망해버려. 뭐 이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사주는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식.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 개만 더 볼게요. 충미충을 의료보건으로 이용한 케이스. 진술충미나 충미충은 사회적으로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고 다시 합쳐지고 다시 또 부서지고 합쳐지고 부서지고 합쳐지고 하는 관계인데 요거를 물상으로 쓰는 관계. 천간의 사회적 드러난 쇼윈도우 자리가 살인상생. 평관편인의 조합은 살인상생이죠. 살인상생은 나를 위하는 직업, 남을 위하는 직업. 남을 위하는 직업이죠. 우리 집 지켜, 남의 집 지켜. 내 몸을 내가 마사지해, 남의 몸 마사지해. 내 건강을 위해 살아, 남의 건강을 위해 살아. 나 좋으라고 직장에 다녀, 남 좋으라고 직장 다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남 좋은, 그래서 평관 살인상생은 이게 공공의 이익이 되는 일에서는 능력을 발휘하고 공공에 해를 끼치면서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면은 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남들, 경쟁자들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일확천금에 잘 안 맞죠. 그러니까 공공활인성적인 직업을 갖추는 게 좋은데 충미충하고 있는 사회에서 돈을 버는 형태의 사주구나.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죠. 다음, 이 사주는 축토와 미토가 모두 기토로 올라갔고 일로 올라가 있어서 기토의 뿌리는 미토이기도 하고 축토이기도 한 거고 무토의 뿌리는 축토이기도 하고 미토이기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그 자신의 요리가 여러 학파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같은 거, 셰프인데 나는 한식 요리도 했고 양식 요리도 했고 중식 요리도 했고 일식 요리도 했어. 그래서 나의 어떤 음식 스타일은 한식이나 양식으로 딱 정해져 있고 않고 퓨전 음식, 국제 음식, 오리엔탈 음식, 뭐 전 세계 음식을 나는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무술을 배웠는데 소림사에서도 배웠고 소림사와 적대적 관계인 무슨 뭐 용문파에서도 배웠고 나는 두 곳의 무술을 다 배우니까 소림사 무술의 단점도 내가 알고 있고 용문사의 단점도 알아서 나는 두 개를 융합하였다 같은 거죠. 우리나라의 태권도가 자랑스럽게 군대에서 배웠는데 70년대에 북한에서 무장공비가 침투를 해서 실제 육박전을 했던 그 상황과 그 북한 공작원 그 간첩들을 데려다가 이제 한국의 태권도 훈련을 시키는 교관들하고 이렇게 북한에서 온 사람들하고 무술 대결을 시켰는데 한국의 태권도 교관들이 박살이 났다 그래요. 그 북한에서 갖고 온 무술에 박살이 나니까 이제 한국에서 큰일 났다. 이거 실전 벌어지면 이거 태권도 배워 쓸모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군대에서 태권도의 단점을 만회하면서 북한 애들이 쓰는 무술을 갖고 와서 융합을 해서 만든 게 공수도예요. 이게 공수 특전사들이 쓰는 무술을 해가지고 공수도 뭐 해가지고 공수도는 태권도의 단점을 보완해서 약간 태권도가 폼생폼사적인 게 있는데 그러니까 폼을 태권도 올림픽 나온 거 봐. 약간 폼적인 게 있잖아. 근데 그거를 실전 무술하고 곁들인 게 특공 무술, 공수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실전 무술,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정말로 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한 무술을 만들었다. 그게
한국의 태권도와 북한 사람들이 쓰는 무술을 접목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거지. 적의 전법을 갖고 들어와서 섞어준 거, 이런 거. 뭐지? 한국의 군수 산업이 러시아 무기의 영향을 받아서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서양 무기와 러시아 무기의 장단점을 합쳐니까 진짜 효율적인 무기가 되더라.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러면 이사주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편인의 방법, 자, 축토 편인의 방법과 미토 편인의 방법이 융합된 기토의 기술이나 방식을 쓰고 있는 건데, 이분이 마사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주는 이런 학파의 마사지도 배우고 저런 학파의 마사지도 배워서 살인상생을 하게끔 하죠. 그런 일을 하다가 돈을 벌고 내 실력을 더 닦은 다음에 이 기토하고 사회의 방식인 기토하고 좀 다른 내가 만들어낸 좀 더 풍성한 무토 정인의 방식을 만드는 거죠. 편인이 대중성이 높을까? 정인이 대중성이 높을까? 보통 정인이 대중성이 훨씬 높아요. 정인은. 편인은 특별성이 좀 높아요. 특별한 분야에선 편인이 유리하지만 전체적으로 쓰기에는 정인이 좀 더 유리한 어떤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편인을 약간 매니아적 관점으로 보는 거고, 정인은 약간 대중성 있는, 보편성 있는 관점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안마사로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 학파의 방식들을 같이 모아서 자신의 방식을 만드시오. 그러면 평관편인이 이렇게 되더라. 내가 인성 만들어서 평관편인이 받을 수 있는 뭐 형태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보건 의료계통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 마사지 체형 교정 사업을 하고 계시는 남자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사주가 보면은 묘목이 축토하고는 격각을 치고 있고 미토하고는 묘미합으로 좀 잘 맞는 형태니까 가까운 데서 배우는 것보다 먼 곳에 좀 다른 방식의 축토는 가까운 거죠. 이거는 좀 먼 곳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가까운 곳에서 배운 거는 축토인데 좀 다른 곳에 가서 배웠더니 좀 이질적인 미토라는 방식을 배우더라. 근데 축토가 돈이 될까? 미토가 돈이 될까? 그죠? 미토 배웠더니 돈이 돼. 이게 동네 학원에 가서 마사지를 배웠다. 축토. 좀 먼 곳에 가서 외국 가서 부산 가서 마사지를 내가 배워왔다.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분하고. 그랬더니 그 방식이 묘미학으로 돼서 돈하고 더 잘 연결이 되는 방식이 되더라. 이건 상업적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축토는 나를 강하게 하는 기술적 방식이지만 자축합은 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인 거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약간 매니아적인 커피를 타는 게 자축이고 대중성으로 사람들한테 어필 잘하는 커피를 타는 게 이 묘미합이다.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튼 충미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가지 관법으로만 내 기술을 펼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폭넓은 이런 사고와 저런 사고를 융합시켜서 내 재주와 능력과 학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사주의 목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